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화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화신, 꽃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이름도 이쁘고 꽃신 하면은 또 네, 알록달록 네, 예쁜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핑크, 네, 남자는 핑크죠. 안경도 약간 핑크. 네, 바로 그게 오늘의 컨셉입니다. 예쁜 주식. 자, 이 화신이라는 주식은요, 자동차 부품주예요. 근데 이게 3,000원대 아래쪽에서 매수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최고점 찍은 데 보니까 22,000원? 네,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근데 이 화신도 처음에 살 때는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이런 거 왜 사냐? 네, 왜 계속 사냐? 네,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차트를 통해서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왜 이런 종목을 계속해서 사들이는지. 자, 근데 차트만 봐서는 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차트상에서는 맥점이 나오긴 했어요. 맥점이 나왔고 뭐 바닥, 그다음에 추세, 그다음에 뭐 콤보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런 맥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업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즉 현대차나 지하차 이런 대형주들. 이게 먼저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부품주가 뒤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신에 대한 부분들이 매수 맥점이 잘 나왔는데 앞쪽에 보니까 현대차나 지하차 같은 종목들이 막 올라가. 그렇다면 이 모태가 되는 종목들이 올라가면 즉 자동차 쪽에서의 그런 그 자동차가 잘 팔린다. 그럼 부품도 잘 팔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 거죠. 자,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잘 팔아요. 그러면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이 소부장 쪽 종목군들이 잘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업황 쪽에서 누가 먼저 나가고 누가 이끌어주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따라갈 것인지. 이거 시간차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대장이 되는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가고, 업종 대표 종목입니다. 걔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서 따라서 끌어올려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인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차트상에서 맥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왜 자꾸 이걸 사냐, 가지도 않는데 왜 사느냐, 왜 매수를 많이 하냐. 이따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매수 날짜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계속 집중 매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은요, 집중 매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차트 왜 나와 있죠? 네, 요거 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도록 하죠. 네, 화신의 차트를 보면은 매매 포인트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기법 공부의 어떤 화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은 2020년 시점입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처음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7월 달에 2150원에 여기 매수가 좀 들어가는데 2150원 매수 포인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2150원이면 저 밑에예요. 그죠? 7월 17일 날 처음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기 급등을 해버립니다.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 급등에서 7월 20날 네, 매도를 쳤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어. 2150원인가 샀는데 이게 네, 2,600원, 2,800원까지 올라가니까 네, 딱 팔았죠. 딱 팔았고 이게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또 다시 삽니다. 다시 사가지고 7월 30날 매수를 다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팔고 다시 사고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안 팔고 그냥 가져갑니다. 안 팔고 그냥 가져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9월 달 넘어가면 이제 매수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9월 달에도 뭐 급등 포인트가 있으면 뭐 매도를 하고 다시 진행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네, 지속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계속해 나가는 거, 그런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여기 이제 횡보하는 구간도 있죠. 10월, 11월, 12월 뭐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시점은 이제 뭐 11월 달에도 가장 많이 샀던 것 같고요. 10월 달, 뭐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어지면서 매수 포인트가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아니 왜
왜 화신만 계속 사느냐? 우리 연말 시점까지 계속 샀거든요. 이게 주가 12월 달에 올라갈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눈 뜨면 화신이 문자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네,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이 포함을 했지만 네, 계속적으로 진행이 했고 그다음에 강세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자, 요 차트 한번 쭉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은 그동안 되게 안 좋았어요. 2011년도부터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런 패턴들. 자, 보시면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9년도까지 쭉 상승하던 즉 코로나죠. 리먼 사태 이후에 자동차 종목이 가장 수혜를 봤을 때 크게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도 무지하게 올라갔죠. 네, 요때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4만 원, 5만 원대. 그 시점에서 한 20몇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 올라간 거고, 기아 같은 경우도 그때 6만원대, 6천원대였던가요? 근데 그것도 엄청 올랐었죠? 이 당시에 화신 가격은 1,300원 정도, 근데 가격이 얼마? 22,000원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래서 떨어지는 모습들. 자, 이게 지금의 그 2차전지 상황이랑 좀 비슷하죠? 엄청나게 올라가서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쭉 떨어지면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자, 저점 라인대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어디서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저점 포지션대가 아주 처박혔었던 그 리먼 사태 때를 제외하고 나면 이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 저점 저항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저점 지지 라인을 봐야 되겠죠. 지지가 형성이 되는 구간이 여기인데 그 전에는 왜 반등이 없었느냐? 이격이 큰 것도 큰 것이지만 하향 전환이 되는 그런 포인트. 추세가 완전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반등 좀 나오다가 또 내려가다가 반등 좀 나오다가 그러잖아요. 이 반등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추세를 봐서는 계속 우하향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추세를 이제 저점 지지대까지 완전 다 끄집어 내렸어. 다 끄집어 내리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이라서 이제 그 포인트로 이제 보는 건데 요 시점이 되니까 이제 저점이구나, 바닥이구나 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 구간대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잘 잡아내야 돼요. 큰 추세의 어떤 바닥 포인트.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등 포인트 말씀드릴 때 자, 여기 지지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 반등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큰 추세가 꺾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점 라인대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든 아니면은 올라갔다 내려가던 종목이든지 간에 이게 저점 포인트를 잡아서 데리고 가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요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공부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저점권에서 움직일 때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상향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요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 거래량도 동반하게 되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려가면서 뭐가 돼요? 아래쪽 저점 라인이 일정하게 올라가죠. 일정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삐쭉삐쭉 하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위쪽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이죠. 네, 3,000원 넘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저항대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이 매물대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형성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돌파가 되죠. 돌파가 되는데 여기 재밌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던 포인트. 그게 뭐죠? 여기 저점을 돌파한 이후, 그니까, 저점 횡보박스죠, 횡보박스. 횡보박스가 나타나는데, 이 횡보박스는 약간 눌림목의 변형이라고 그랬죠. 역별에서 뚫고 넘어갔는데,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이렇게 횡보박스를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평선의 정배열을 이렇게 쭉 끄집어내가지고요. 이평선을 완벽하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업황적인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 뭐 기아나 현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 올라가는 애들 있죠. 즉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부장이 따라 올라가는 것, 그것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시점에 기아차를 한번 보시면은요, 2020년이요, 기아를 보시면 기아의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랐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어요. 2020년이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계속 올라가죠. 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러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에요. 네, 기아. 이 당시가, 네, 여기가
2008년도 이때는 6,000원대였거든요. 그냥 이것도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돌리는 자리 나오죠. 자,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형태의 어떤 주도주 대량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포지션들이 이제 부품주에도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여기 5만원, 네, 5만원 정도, 여기 5만원 정도 때였어요. 그때 매수를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이제 49,000원, 5만원 내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5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엄청 올라갔었는데, 여기도 2020년까지 보시면, 먼저 올라가요. 이렇게. 네, 2020년. 네, 먼저 올라가죠. 먼저 올라가니까, 뭐야. 주도주도 잘 나가잖아.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보면은, 근데 현대모비스나, 보시면 2020년도에 별 볼 일 없어요? 네. 2020년, 여기 보시면, 뭐야, 이거 왜 이래?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 많이 올랐죠.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마찬가지 2020년도에 네 이렇게 보면 네 뭐야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이거 그죠? 연말까지 안 올라가죠. 자, 현대차와 기아가 먼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도 그렇게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좋았고 뭐 부품주들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가 2023년도까지 상승하죠. 네. 여기 2023년도까지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0원대 매수한 종목이 거의 네. 이게 처음에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2,200원, 2,200, 2,150원인가 그랬잖아요. 네. 위쪽에서 매수했더라도 저는 여기를 칩니다. 3,000원으로 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만원. 네. 3,000원짜리가 만원. 그러면 250% 뭐 한 300% 가까이 나오죠. 근데 이게 22,000원까지 올라갔다. 여기까지 끌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네, 2만원. 그러면은 600%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가서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대체적으로 이제 100% 남짓한 구간에서 우리가 뭘 하죠? 네, 원금 빼고 나머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형태의 모습이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이후의 추세는 여러분들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내가 여유에 따라서 갖고 갈 수 있느냐 못 갖고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100%에서 팔아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여유 있게 놔두고 몇백 프로씩 오르면서 계속 갖고 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죠? 진입 시점. 매수를 어디서 해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자, 저점이 형성됐다고 그랬죠. 자, 아래쪽 저점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들어가는 거. 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돌파 이후에 뭐가 나타났다? 횡보 박스. 자,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저점이 형성됐느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점이 형성된 구간에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느냐. 자, 근데 세 번째 횡보 박스가 나왔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3단 콤보로다가 볼 수 있는데 보통은 매수가 들어갈 때는 첫 번째 저점 잡았을 때부터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때는 저점 잡았네 돌리는지 보자. 돌리네 오케이 확인됐어 매수. 그래서 두 번째 단계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횡보 박스가 나오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줄기차게 그냥 지속적으로 공략을 계속 퍼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충분한 게 물량을 모을 수 있고요.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꽃씨는 언제 가나요? 꽃씨는 언제 가나요? 네, 화신이자 꽃화자에 신발신자 해가지고 꽃신이라고 만들 불렀는데 네, 언제 가나요? 언제 가나요? 하셨던 분들 네, 언제 갔을까? 네, 금방 갔어요. 네, 금방 갔고 뭐 만원까지만 가더라도 뭐 놀라운 상승 아니겠습니까만은 2023년도까지 꾸준하게 가져가신 분들은 네, 미쳐버린 상승을 또 경험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주가가 좀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리는 모습인데 이것도 이제 포지션 보면은 네, 최근의 모양새가 어떻게 돼요? 저점 지지가 형성됐죠? 돌아가고 있죠? 관심권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가 추이를 확인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차트,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우리가 매매했었던 그 포인트는 보이지도 않아. 그죠? 주가 많이 오르고 나면 원래 그런 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점권에서 돌아서는 위치들 그런 자리들을 공략할 수 있도록 잘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시니까 어때요? 이제 확실하게 좀 아실 수 있겠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애장주가 잘 가면 연쇄적인 반응으로 끌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아실 수 있게 됐고, 아까 차트에서 보셨겠지만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짜, 네, 계속적으로 집중 매수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비중이 약간 늘어나도 괜찮아요. 어차피 확실히 갈 거라면 비중을 조금 실어가지고 수익을 더 키우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아지는 방법은 가장 어려울 때, 그냥 가장 쌀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 매수만 하면 안 되죠. 뭐 눈꽃만큼 사면 수익이 많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실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런 전략들을 이 화신이라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매수를 어디서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과 전체적인 동향을 같이 돌려보면서 같이 참고해 보면서 그렇게 매매를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스마트하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기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